다음 달 에이펙 기간에 북미 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좋은 추억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화답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부의 역할도 더욱 커졌습니다. 먼저 대화 의지를 보인 북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대화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면서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털면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후 대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화답한 겁니다. With Kim Jong-un, and I've gotten along with him really great, so we'll see what happens. 두 정상이 대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깜짝 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기간에 판문점 또는 평양에서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만 북핵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 원칙을 바꾸지 않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핵 보유 인정을 대화의 조건으로 거듭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선반도와 주변의 정세 추이를 엄정히 분석하시면서 공화국 정부의 원칙적인 대미 대한 입장을 천명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에 대해선 마주 앉을 일이 없고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북미 대화 지원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재확인합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피고인석에 앉는 김건희 씨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공개됩니다. 모레 첫 재판이 열리는데 법원은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모레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건희 씨 첫 재판이 열립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고 약 3개월 만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알선 수재 등 3가지입니다. 당초 김건희 씨 측은 재판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판 준비 기일을 먼저 지정해달라 했지만 재판부는 본 재판을 바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본 재판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김건희 씨 측은 증거 기록은 다 보지 못했지만 출석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법정 촬영도 허락했습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이 인정될 경우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의 모습이 처음 공개되는 겁니다. 재판 다음 날엔 이우한 화백 그림과 관련한 특검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를 뇌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그림을 받고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혜리 기자, 한 총재는 휠체어를 타고 나왔군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네, 영장 심사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했는데 조금 전에 종료됐습니다. 총 5시간 정도 진행이 된 건데요. 한학자 총재는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는데 눈을 꼭 감은 채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통일교 신도로 보이는 100여 명이 한학자 총재가 나타나자 사랑한다고 외치기도 했는데 출석 장면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이 아니라 세뱃돈과 넥타이 주셨다고 진술하셨습니까? 윤영호 씨는 1억 전달이랑 샤넬백 전달 인정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윤영호 씨 개인 일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출석한 특검 민원도 많고 자료도 꽤 방대하죠.
네, 한 총재가 받는 혐의는 크게 4가지인데요. 그중 핵심은 2022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넸다는 혐의랑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주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혐의, 이렇게 2가지입니다. 통일교 측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 독자적으로 예산과 자금을 다룬 것이라면서 한 총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네고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선물을 준 것 모두 한 총재가 최종 지휘하거나 승인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검에선 팀장을 포함해 검사 8명이 투입됐고 준비한 PPT만 220쪽이 넘습니다. 특검팀은 각종 증거와 함께 법원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의견서 42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예, 구속 심사가 시작된 지 5시간쯤 됐으면 결과는 좀 더 기다려 봐야겠군요. 네,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법원의 판단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진 한 총재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한 총재는 특검의 출석 요구를 3번이나 거부했고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후에야 나왔는데요. 만약 구속이 된다면 특검의 통일교 관련 수사엔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혜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법원 폭동 사태를 부추기고 탄핵 국면에서 음모론을 퍼뜨렸던 유튜버들의 영상이 무더기로 삭제됐습니다. 그러면서 후원금으론 최소 12억 원을 챙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단독 서부지법 폭동은 중국인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 올 1월 22일 올라와 70만이 시청했지만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또 다른 유튜버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스탄 전 대사 입국 환영 영상을 올렸는데 역시 삭제됐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올 9월까지 기록이 남아있는 유튜버 37명의 계정을 확인해 본 결과 1만 8천 개가 넘는 동영상이 삭제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삭제된 동영상을 통해 얻은 슈퍼챗 수익은 12억 6,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광고나 직접 후원 계좌로 받은 금액 등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막대한 슈퍼챗을 받았고 그거 영상을 지웠다는 자체가 뭔가 뒤가 구린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 아니냐.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계정은 한남동 집회를 주도한 한 유튜버로 삭제된 585개의 영상에서 2억 4천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또 다른 유튜버는 2,196개의 영상이 지워졌는데 여기에서만 1억 2,6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 밖에도 지워진 영상 중엔 검찰이 긴급 압수수색에서 찾은 것이라거나 헌재 내부 최신 정보 등 정부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를 다룬 것들도 있었습니다. 지침이라든가 정보를 가지고 방송을 했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정권 교체가 되니까 바로 다 지운 부분들은 뭐 그런 내용들, 의혹들을 뒷받침하는 것. 앞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도 JTBC에 유튜버가 여론의 방향이라고 생각해 언론보다 빨리 현안에 대해 정보를 넘겨줬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일부 유튜버가 결탁된 정황이라고 보고 수익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생한 극우 유튜버들이 영상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환수 조치를 위해 이번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유튜브 미국 본사의 협조 없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서울 마을버스 업체들이 달릴수록 손해라면서 환승 할인 제도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버스 회사들의 방만 경영이 문제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협상이 잘 안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서민들입니다. 오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한 뒤 마을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환승 할인 제도 덕분에 마을버스 요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환승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턴 환승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을버스 업체 140개 협의체인 서울마을버스 조합이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제도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승객들이 내는 요금은 기본 요금이 비싼 지하철이나 시내버스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요금 정산 구조가 불리해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마을버스는
환승액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손해가 커지는 모순된 구조가 고착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체들의 방만한 경영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의 손실 보전을 위해 올해 412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전년보다 50억 원 늘렸다는 입장입니다. 마을버스가 40분에 한 대 다닌다. 이런 문제 심각하거든요. 정시성 이런 것만 잘 맞추면 웬만하면 다 들어주겠다는. 서울시와 마을버스 업체들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 됩니다. 지하철을 이용하고 마을버스를 타면 1,550원만 내면 되지만 환승 할인을 받지 못하면 1,2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살기도 힘든데 교통비라도 환승이 돼서 조금 저렴하게 살고 있는데. 마을버스는 일반 버스가 다니지 않는 언덕 위나 좁은 골목을 다니는 교통 약자들의 발이기도 합니다. 언덕에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우리가 다 서민이니까 이 꼭대기 살지. 저는 반대. 서울시와 마을버스 조합은 연말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